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과잉너트. 네, 핵심 요약. 어제부터 1장을 시작했고요. 오늘은 2장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17년 전이나 17년이 지난 지금이나 네, 제 제자들에게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변함없이 예, 이 제도 파트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예요. 암기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 말고 강사님들 있죠. 예, 강사님들. 강사님들이 제 유튜브나 블로그 많이 오시거든요.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제 혹평,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사실 강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중간에 제가 공개를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제 제자 선생님들은 네, 과제를 내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제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같이 뭘까 궁금해 하시면서 내용 정리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의 노인복지와 장교양 제도는 1절, 2절, 3절 세 가지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입니다. 자, 사회복지의 개념, 범위,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자, 공적 부조. 이 종종 나요, 시험 문제. 예, 그래서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의 분야의 범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예, 자립, 자활 이런 부분이 들어가요. 최저생활, 공적 부조네.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터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네, 살펴보는 게 2절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시험에서 출제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 노인복지 원칙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 범위 안에서 노인에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 준수해서 복지 사업을 해라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그 노인들이 원하는 예, 5가지 원칙이 뭐냐? 자, 거꾸로 가겠습니다. 존엄의 원칙이다. 존엄하게 대우해줘라. 존엄 글자가 없는데요, 교수님? 그럼 공정, 학대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단어 게임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자, 자아 실현의 원칙은 잠재력, 숨어져 있는 능력, 잠재력을 개발해서 노인의 노년에도 풀어갈 수 있게끔. 예, 보호의 원칙은 보호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참여의 원칙은 사회의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운동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런 예, 기회들이 제공되는 거. 이게 참여 원칙이죠. 자, 사실 가장 좀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독립의 원칙이에요.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어만 딱 기억할 수 있다면 답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겁니까?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셔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령연금 같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죠. 또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근데 그냥은 못 들어가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돈에 대한 부분이라면 네, 우리가 나 경제적 독립 되는데요. 이러면 평생 일정 고정의 지출이 나갈 만큼의 수입은 보장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만 갖고는 안 되죠. 예,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죽을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아야 할 집,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나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싶다라고 하면 일정 소득 플러스 예, 임종까지 예,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정, 집. 이 두 가지가 딱 받쳐준다면 경제적 독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런 유엔에서 정한 5가지 원칙에 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들이 원하시는 이 복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마인드맵으로 하려고 했는데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이걸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표로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나아요. 쭉 서술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로다가 한눈에 딱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예, 왜냐면 저는 암기할 때 넘기면서 암기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한 표에다 담아서 한눈에 보시면서 암기를 하셔라.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이해력은 훨씬 월등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의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노인 사회활동 여가 지원. 네, 세 번째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각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중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에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곳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문수로 다 외웁니까? 아니,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치매와 건강이니까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사업, 치매 얘기잖아요. 노인 실명, 무릎 인공, 예, 그 다음에 뭐 건강 진단, 건강 이야기네. 금방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이 여가, 사회활동이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역할도 찾고,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의미 나오시죠? 여가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어떤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예, 이거 장기왕 등급 등회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요즘 생활지원사라는 네, 그 직업으로 네, 저도 그 강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예.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결식으로 노인 무료급식 지원. 이런 건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구나. 항목의 범위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아까 사회보험 중에서 우리가 명보사 하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 명보험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을 할 거고요. 일단은 표준교재 나와 있는 내용에 제가 정리한 표대로 쭉 한번 전달을 하고 다시 한번 큰 카테고리로 정리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작업 한번 해주세요. 노인장 명보험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험입니다. 이 단어만 잘 파악하실 수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네. 자, 그러면 목적. 목적은 다 아실 거예요. 저 그 패스하겠습니다. 자, 보험이기 때문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국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관장이 있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노인장병보험을 만들고 이거 누가 관장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장 전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속이 된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했는지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지요라고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그것이 보험자이고 그곳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동의어는 전체 다 알고 계셔야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자 외에 가입자가 있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어떤 그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가입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안보험이라든 종신보험, 이런 거 가입하셨죠? 어디에 가입하셨습니까? 그 업체를, 기업을 불러내는 곳. 거기가 지금 보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험은 확실히 딱 보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요. 생명보험 가입하거나 안보험 가입하실 때 약관을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해서 서명을 하고 통장에서 돈도 나가고 뭔가 좀 내가 가입했던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은 노인장병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그럼요, 가입하셨죠. 2008년 7월 1일부터 우린 자동가입이 됐는데 자동가입이 되었으나 자동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입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래서 보험이라는 글자의 느낌을 다시 살려주셔야 이해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내가 질병이 암에 걸려야 되는 것처럼 노인장기형 보험도 가입을 했다고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장기형 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첫 번째가 65세 이상이면서 질병.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도 다 돼요. 65세 이상이면. 그걸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아무 병이는 안 됩니다. 노인성 질병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그래서 그 진단 코드가 여러 번 표준교재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주막하 출혈, 하나는 기저핵. 예, 이건 파킨슨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65세 이상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이제 예,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 대상자 된다. 돈 주시오. 이런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암에 걸렸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예, 신청하시고 서류 제출하시고 판정까지 이루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여기도 나를 장기왕 대상자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판정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신청할까요? 보험자인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관할 지역 3회 복지 전담 공무원, 또 치매 안심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예,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교수님. 가끔 시험 문제 보니까 통장님 나오시는데 통장님은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나와 관련된 어떤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을 설명할 수 없다면 법적 책임 대리인이 시장군수 구청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합니다. 그분이 대리 신청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이분들이 조사를 나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나와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오답이 뭐냐고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장교한 기관의 간호사가 나온다. 아, 왜 나와요?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그쵸? 이런 오답 잘 추려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오셔서 방문조사에 맡겨서 조사 항목을 쫙 가져가시면 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게 돼 있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에는 완료가 되어야지만 돼요. 자, 그럼 판정 결과가 통보되겠죠.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예, 6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썼지만 저는 앞자르만 외우라고 합니다. 95점, 75점, 그러니까 점도 필요 없어요. 95, 75, 60, 51, 45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네, 끌어내리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95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안 외워집니다. 네, 보세요. 요게 요로 가는 거고, 요게 요로 가는 거고, 그쵸? 네, 여기가 요로 내려오는 거 하나씩 끌어내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점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점수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뭐 전적, 상당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헷갈리기만 하는 거지. 사실 점수 숫자가 정확하지 상당히 얼마큼인데요. 근데 잘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할 때는 그분들의 상태에 맞는 점수표로 판정을 하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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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 가지고는 예, 이거 명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 또한 점수의 숫자만 아시면 다 풀어줘요. 자, 그럼 이제 판정 결과를 통보하죠. 네, 이게 그냥 책이 개정될 때마다 자꾸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현재 개정된 2025년 판에서는 네,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네, 우리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면 요만큼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를 좀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갱신을 냅니다.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할 경우에 1등급 4년, 2등급에 4등급까지 3년, 5등급 인지어 등급은 2년, 4, 3, 2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이제 저는 장교형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등급 판정 결과로 등급자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서비스 쓸 수 있나요? 그게 급여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요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가정,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의 단어는 일정 시간,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네, 이렇게 단어 뜻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설급여는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9인,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이다, 노인형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 특별 현금급여죠.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물이잖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급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급여에는 현금과 현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특별 현금 급여는 현금, 진짜 만 원짜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도서, 벽지, 그죠? 또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요양보호사가 올 수 없을 때 특례요양비는요,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 서비스를 받고 돈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요, 말 그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 지급. 그러나 현재 두 가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 선생님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도, 요양보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월급이, 예,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청구와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장기요양 기간은 공단에 청구를 해요. 그럼 공단은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해요. 뭐만 아시면 되냐? 청구와 지급 사이에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내용만 아시면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왜? 오답은 이렇게 하거든요. 요양보호사가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B. 공단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B.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재원 조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그럼 돈, 이거 뭘로다가 움직이는 겁니까? 그게 재원 조달이잖아요. 3부자 방식이죠. 세 군데서. 첫 번째가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같이 걷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에 그쵸?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 처음에는 4.05%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11에서 12%까지 내고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료를 한 30만 원 낸다. 30만 원 중에 한 11% 정도를 장기용 보험료로 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거둘 때는 통합, 같이 걷어요. 그러나 사용하실 때는 독립회계로 씁니다. 항상 얘가 쉬운 문제예요. 거둘 때는 통합징수, 쓸 때는 독립회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지원금이에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예상 수입, 사업의 수입액의 20%를 먼저 국고에서 떼서 선 지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움직여주는 것 같기 때문에 큰 부담률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죠, 본인 부담. 자,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15%. 여러분, 제가 15, 시설 20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왜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난이도 하죠. 예, 그럼 제가 급여를 이용하면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 딱 읽는 순간에 머리에 지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하고 오셨던 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 시설급여를 지금 시설급여가 뭐였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하면 20%. 이렇게 해야 시험 문제 맞춰요.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20%를 지급한다. 잠깐만. 아니잖아요.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니까 15%.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항목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90분 문제를 푸는데 저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사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CBT로 바뀌면서 더 시간이 넘쳐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올바르게 공부하실 때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외에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를 경감시켜주고 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에게 비급여 항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 지시서도 일반은 20%, 40에서 60%의 경감을 받는 분들은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자는 면제가 되고 있죠. 이것도 난이도 올리면 여기서 낼 수 있거든요.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게 모든 제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장,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네, 글씨를 좀 선명하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 PC상에서 마인드맵을 그리면 좀 좋겠는데 PC상의 마인드맵이 또 제 마음대로 안 들어가요. 제 기술력이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요 마인드맵을 직접 한 번만 그려보시면 진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듣는 거와 그리는 건 너무 틀려요. 공부는 원래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쓰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뭐 하고 있는 유튜버이긴 하지만 저는 유튜브로 공부하신 분들 다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네, 유튜브만 듣고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종이에다가 공부하시고 책을 열심히 보시면서 시험에 떨어진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유튜브는 기열기 작업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유튜브로 문제를 풀어서 다 이해한다. 죄송하지만 강사가 풀어주는 건지 여러분이 푸시는 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기열기 용도 쓰시고 저 같은 유튜버가 이거는 꼭 해보세요라고 하시면 진짜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사님들도 이 간호사 출신 뭐 사회복지사고 똑같습니다. 왜 2008년도에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를 졸업하신 강사님들은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도를 어디서 배웁니까? 강의하면서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요, 사실 잘. 그래서 뭐냐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예, 저는 감사하게 17년을 헤매봤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 제도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제 영상 보고, 아, 강사님 이렇게 하면 되네요. 라는 극찬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그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지 버튼 딱 눌러두시고 시계 방향으로 가시는 거 색깔 달리 했죠, 제가. 관장은 어디 가지? 사업자 가입자는 어디야? 그죠? 그 다음에 급여 대상 보험이니까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 이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판정 절차까지 어떻게 가더라? 통보는 어떻게 되지? 나 이제 등급자 됐는데 급여 서비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쓰고 나서 돈은 또 어떻게 청구가 지급이 되는 걸까? 노인장교양보험 제도는 움직이려면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데 그 재원은 상부자 방식에서 움직인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제도 전체를 한 번만 빵 그려두시면 그러면 시험 문제 다 풀립니다. 왜냐? 난이도 상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중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봐라. 1번은 사업자 가입자 얘기, 2번은 급여 대상자 이야기, 3번은 인정 신청 대한 이야기, 4번은 급여 내용 이야기, 5번은 재원 조달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푸니까 6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한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 틀린다고 시험에 떨어지진 않아요. 예,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가셔서 자신 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 우리 엄마 이런 데 등급 나와? 몇 등급 나올 수 있어? 신청 어디다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데, 아이, 몰라. 시험 다 끝나고 잊어버렸어. 점수, 아우, 머리 아파,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한 마디밖에 안 듣습니다. 공부한 거 맞아? 그럼 창피하잖아요. 예, 적어도 국가 자격증인데, 제도만큼은 정확히 알고 가자. 예, 나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는 제도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도 하지만 사실 나가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게끔 제 제자들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는 게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 강의 파트도 아닌데 늘 강조합니다. 오늘도 숙제 낼 거예요. 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저랑 공부하시는 주간 선생님들은 마인드맵 그리셔서 제 책상 위에 내일 예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여기로 가야죠. 네, 이렇게 제도에서 등급을 받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이용 지원의 절차가 있는 건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대상자나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신청이 상담을 하시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셔요. 어디랑 같이 합니까? 이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과 같이 하시죠. 자, 그곳에서 이제 서비스 이용에 계약에 체결을 하시고 나시면 서비스 제공을 받으시고 또 공단과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 종료 필요하신 경우는 여기까지 갑니다. 이것도 왜 보여드리냐면 가로를 쳐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음 좀 골라보시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요양보 업무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 업무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준 서비스 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자,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 항목, 정서 지원,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인지 지원, 네, 그 다음에 방목교, 네, 건강 및 간호 관리, 기능 회복 훈련 기능, 회복 훈련, 그쵸? 그 다음 시설 환경 관리. 이 항목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지 않는 업무가 있죠. 네, 그거 어떤 겁니까? 예, 건강 관리, 간호 관리, 기능 회복 훈련. 그래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부터 시작해서 네, 신체 기능 읽으면 딱 나와요. 아, 몸 만지면서 뭔가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사 및 일상생활 중 우리 가사 파트 배우셨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르신의 개인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식사 준비,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정서 지원, 의사소통, 의사소통 도움, 말법 경력, 네, 인지 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방문 목욕에 예,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욕조, 몸 씻기 지켜보기, 목욕 기계 조작, 욕실 정리 등 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시설 환경 관리에는 침구나 리넨 정리, 환경 관리, 물품 관리, 세탁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각 내용 안에 구체적인 게 어떤 건지 한번 꼭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 범위 안에서 해주셔야 되고, 예, 금지 행위가 있죠. 학대하시면 안 돼요. 수급자 유인 알선행위 안 돼요. 본인 부담금 면제면 강경, 예, 깎아주는 거죠. 안 돼요. 비밀 누설 하시면 안 돼요. 부당수급 그것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자료를 거짓 작성하는 거. 예, 그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금지 행위에 대한 내용들 잘 봐주시고, 제가 여기에 담아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표준교재 67페이지에 가면 네,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 모음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항상 얘기해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왜냐, 그 내용을 읽지 않았다면 나의 생각대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처. 그러면 내 생각으로 답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표준교재 정답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교재 속에 답을 찾는 시험 문제이지 나의 생각을 서술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표준교재가 지시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대처 방안의 정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수업 시간에는 중간에 안 읽으셔도 돼요. 다 배우고 나셔서 나중에 실습 다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 번만 읽으시면 정답을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이 나오죠. 예, 몇 가지 있나요? 6개 역할. 잘 나와,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단어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숙련된 수발자가 뭡니까? 예,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는요, 어떤 지식과 기술에 관한 거를 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예,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 뭐냐면 보고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관찰자는요, 관찰이죠. 무엇을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자입니다. 옹호자는요, 네, 입장에서 편들어 요즘은 그거보다는 학대, 소외, 차별 이런 특수적인 내용을 좀 더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지가 되어주시는 분들, 이분을 옹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담아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예, 그래서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기계적으로 대하지 말고 변경 추가할 때는 보고하시고 들어보셨죠? 네, 안 가져온 이유는 상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기 쓰지 않았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77페이지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셔도 내용 정리는 충분히 다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은 2장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부 드릴게요. 제도가 정말 어렵거나, 진짜 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공불락이라면, 너울쌤 17년 동안 강의하며 진짜 거의 이제 10,000명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거야 라고 했던 건 마인드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거나 정말, 이렇게 앞에 막, 못하겠다, 포기 직전까지 이르셨다면 마인드맵을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제 제자 선생님 중에 만점자 한 명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분은 마인드맵 3번 그렸어요. 예, 그럼 진짜 만점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열정이시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너울샘은 또 준비해서 3장의 핵심 요약 정리로 다 오도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